모든 직장인과 주부, 학생, 남녀노소 모두가 꿈꾸는 금요일 저녁의 행복한 삶을 위한 퇴근하고 뭐 할래 호의 편입니다. 퇴근하고 책방 가자 공개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아주 모든 관중분들이 장내를 꽉득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빈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아주 특별한 순서인데요. 퇴근하고 책방 가자 첫 번째 식순에 따라서 그렇죠. 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근데 국민의례는 지금 보니까 태극기가 여기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지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 생략하고요. 그래서 원래 오늘 이 도심 산책이라는 이 남양주에서 아주 지금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렇죠. 네. 장차 뜰 겁니다. 예, 요 핫플레이스에서 우리가 방송을 녹음하는데 이제 동네 책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시고 우리가 지금 토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신 손님을 근데 내 소개도 안 했구나. 예. 진행하게 된 퇴근하고 말래 홍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퇴근하고 뭐 할래 돈다돌아입니다. 예, 돈다돌아님 우리가 오늘 책과 관련된 분 하면은 이분을 안 모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섭외 가능한 유일한 작가님. 그렇죠. 아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훌륭한 분이 누굴까? 그렇죠. 고민하다가 정건우 작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뒷조사 전문 작가 양력 소개 전문 16년간 양력 소개만을 해오신 우리 돈다돌아님이 정명 작가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원래 정명 작가님이나 뭐 작가님도 소개할 때 보통 이렇게 뭐 몇 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남성 뭐 이렇게 막 다 했는데 요즘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성적인 이런 내용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정명 작가님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르는 사람도 많겠죠. 예, 이분은 사실 정말 뭐라고 할까요? 시를 제외한 모든 장르를 섭렵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정말 많은 소설과 작품들 쓰셨고 예를 들어서 뭐 교보문고에 정명섭 작가를 쳐보시면 검색되는 건수가 200건 정도 나와요.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첫 방송할 때 100건이라 그랬는데 그새 200건이 됐네요. 제가 볼 때는 이북이 포함된 것이 아닐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100권 이상 쓰신 게 벌써 꽤 오래 지났고 그렇죠.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가장 다작 작가가 거의 그렇지 않나요, 진짜? 다작으로 치면 거의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인 것 같은데요. 많이 있었고 이분의 그 자기 작품에 대한 애정이 되게 독특한데 예를 들면 보통 작가님들 뵈면은 뭐 자기 대표작이라든가 어떤 작품이 가장 애정이 가세요 하면은 보통 뭐 저는 대표작 이런 게 있습니다 얘기하시는데 보통 그렇죠.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최근작을 가장 애정하는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최근 출판사에서 미는 책 그렇죠. 그거를 무조건 애정작이다. 그래서 많이 쓰시는 분인 것처럼 많이 쓰시다 보니까 모든 출판사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계속 하셔야 돼서 그런지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만큼 많이 쓰시고 책이 너무 많아서 가끔 서점 가셔가지고 이 책 좋네 이게 보다 보면 자기 책이고 막 이런 거 그렇죠. 네. 누가 추천해줬는데 무슨 책이야 했는데 뭐. 그건 좀 심했습니다. 자 이건 아니고요. 자, 이게 저희가 구라 방송은 아닌데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TV나 이런 데서 많이 소개된 것은 좀비 전문 작가.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시고 기억나네요. 좀비 서바이벌 키트를 가지고 막 실험도 하시고 그런 기억이 나고요. 특히 추리 미스터리 중심으로 해서 역사물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쓰시고 요즘에 아주 핫합니다. 역사물.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작품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학생들 청소년 학생들 소설도 요즘 특히 많이 쓰시면서 그러시다 보니까 학교의 행사라든가 도서관 행사, 그다음에 방송국 뭐 방송 등 굉장히 많이 출연하고 계신데 딱 오늘 하루 딱 시간이 나서 저희가 했습니다. 자, 우리 돈돌림의 그 작가 양력 소개는 작가님의 실제 코멘트보다 분량이 더 많다는. 이게 보통 저 시키면 작가 소개가 이게 1분이면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네. 정명석 작가님을 박수로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 도심 산책, 왜냐면 동네 책방을 항상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지방에 내려가거나 했을 때 행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보기보다 몸값이 비싸거든요.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를 초대해서 제 비용을 이제 감당하려면 서점이 보통 한 달 정도는 한 달 수익 정도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서점이 그만큼 이제 수익이 이제 해서 뭐 제가 섣불리 먼저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것도 뭐 재능 기부를 가겠다거나 이제 그냥 돈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는데 끝나고 이제 돈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느끼셨겠지만 오면 돈을 쓰고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돈을 많이 쓸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또 우리 작가님한테 나중에 작가님 오늘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뭐 책 한 권만 사주세요. 그러면은 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오늘. 그렇죠, 그렇죠. 실제 좋습니다. 사례가 있지 않나요? 지금 네, 네. 이미 한 권 쏘셨습니다. 이미 네. 한 권. 37,000원짜리. 2만 9천. 알겠습니다. 제발, 제가 좀 제발 잘못했네요. 불어 방송으로 가지 불안은 마시다 안 제발. 그래도 제일 비싼 책이었어요. 네, 29,000원짜리 그럼요. 책을 네. 지금 이미 쏘셨습니다. 예. 그리고 뭐 책값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사실 생각 받으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물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오늘 여기는 처음 와보셨는데 네, 좀 네. 이 도심산책 첫인상이 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곳이 서점이건 도서관에 어딜 좋아하냐면 딱 입구에 들어왔을 때 주인이랑 눈인사를 하고 이 전체가 제가 볼 수 있는 한눈에 싹. 것을 가장 좋아해요. 네. 왜냐면 제가 추리 소설가라 이게 막 제가 모르는 공간 있고 막 이렇게 이런 데 있으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뭔가 어떻게 그렇게 제가 연결이 또- 되나요, 이게? 제가 또 좀비도 연결이 안 좋아하고 되는 것 같은데. 예. 좀비도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작가가 이제 추리물이나 이런 거 쓰다 보면 뭔가를 이제 이 사람의 직업을 얘기해 줄 수 없는 사람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해요. 아, 네. 그렇네. 근데 그 예. 사람들은 그 일에서 은퇴해도 예. 예를 들어 이런 데 들어오면 어딜 가냐면 저 구석에 앉아요. 입구가 보이고 그렇지. 등이 안전한 본능적으로. 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랑 이렇게 해서 아까 딱 들어와서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서점이 크고 이렇다고 제가 거기 있는 책을 다 읽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큐레이션이 돼 있는 그런 데고 이제 또 제가 또 바리스타 출신이라 안에서 막 커피 마시거나 맥주 마시는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교보문고에서 맥주 들고 다니면 잡혀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서점 안에 있다고 경찰에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여기는 없죠. 지금 뭐 음료수라든지 왜냐면 이게 책이랑 이제 음료수 같은 경우는 상극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 책방에서 커피와 음료수를 파는 거는 그걸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좀 재밌어지는 재밌어지기도 하지만 책이 그만큼 안 팔리는 좀 서글픈 현상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커피도 좋아하고 뭐 맥주도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행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진짜 여행이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데랑 멀리 떨어져야 돼요. 뭐 비행기 가급적 비행기 한번 타고. 그렇죠. 네. 비행기 타면 근데 좋죠. 저희 집에서 거의 반대편이거든요. 인천 쪽이라 오는데 고생하셨다는 네, 말입니다. 심지어 갈아타는 걸 또 서울 사람인데 지하철을 환승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5호선을 더 갔다가 네. 왕십리에서 내려야 되는데 뭐 그런 걸 다 겪고 나서 오니까 사실 왔는데 여기가 제 예상보다 못하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포장을 하겠죠. 뇌이징을 고생을 해야죠. 했으니까. 난 지금 좋은 곳에 왔다. 네, 그래서 나 마음의 지금 이 고생을 준비를 해서 하고 왔는데. 왔는데 예. 그만큼 멀리 이 왔는데. 도심 산책은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러니까 딱 한 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큐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커피랑 음료수 팔고 그다음에 제가 바리스타라도 커피에 굉장히 민감한데 커피를 마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 커피는 마시고 제 돈 제가 계산하고 마셔요. 제가 사실 와서 커피 그냥 달라고 주시는데 원래 그때 주시겠다고 했는데. 네, 그렇죠. 제가 마셔야지 맛없다고 했을 때 맛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계산해야지. 그냥 얻어 마셨는데 맛이 없어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걸 했는데 커피도 뭐 근데 제가 아까 그때 작가님의 멘트를 들었는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대표님이 커피는 그냥 드릴게요. 드세요 했는데 바리스타의 자존심이 있어서 커피는 절대로 공짜로 먹으면 안 된다고. 돈을 내고 먹어야 된다고. 이게 딱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10몇 년 동안 바리스타 생활을 하니까 네. 직업병이 생겨갖고 저는 카페에 가면 일단 아까도 그래서 이렇게 머신이 뭔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네. 그리고 기계를 다룰 때 나는 소리에 따라서 사실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캐치를 할 수 있어요. 농구나 배구 선수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탕 공소리 나면 대충 느끼시죠. 바리스타도 그런가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커피 분명히 내 건데 소리가 뭔가 이상하면 가서 죄송한데 제가 제 거 만들어 먹으시면 안 될까요? 얘기하고 싶은 분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커피도 이제 맛있었고요. 제가 이제 리필해서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느 지역에 제가 이제 제3자로 갈 때 되게 많잖아요. 지방이라든지 그렇죠. 갈 때 그 지역에서 저는 두 군데를 보거든요. 하나는 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이 거기에 많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독립서점. 그러니까 서점은 뭐 그냥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니까 독립서점이 어떤 큐레이션을 하고 어떻게 있느냐. 왜냐하면 그거는 그 서점 주인이 약간 미쳐야지 서점을 할 수 있거든요. 돈 벌려고는 이거 못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서점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건 뭐 경제력이랑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책방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어떤 문화적인 파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산 같은 데 가면 한길문고라고 이제 되게 유명한 서점이거든요. 지하에 있었는데 물난리가 나왔고 책이 4만 권인가가 한 거예요. 이게 다 그러면은 몇 억이 날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출판사에다가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나중에 물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가 나서 잠기고 이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와서 책을 다 꺼내서 옮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이게 그 서점의 아이덴티티. 그래서 저한테도
서점이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있는 곳이 뭐 땅값이 얼마나 비싸냐, 뭐 학교가 어떤 데가 있느냐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도심 산책이 안 틀렸다. 죄송한 한쪽은 도심 산책 이제 생긴 지가 한마디 얼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안 돼서 왔는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유지되느냐는 사실 이제 주인 부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인 부부의 의지는 통장이 마이너스 되면 사라지거든요. 예, 여러 가지 걸로 시작하지만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서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내 돈을 쓰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몇 년간 계속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서점을 정리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고요. 지금도 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게 하느냐는 여기 뭐 계신 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한쪽 그런 마음도 한번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이쯤 되면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정명수 작가님께 그 첫인상에서 시작한 이 토크가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 정명수 작가님 모시면 이제 토크를 단속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약간 단속반처럼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금 한 30개 정도 질문 목록 딱 준비해놨었는데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가지를 이미 다 버릴 대답하셨어요. 걸 지금. 예, 근데 그 말씀 중에 잠깐 나오셨는데 바리스타 경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잠깐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이분이 실제로 작가 하시기 이전에 그 출판 도시 파주 거기서 그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시다가 그러시다가 어떻게 이제 글을 쓰시면서 작가로 되시게 된 거죠. 이게 그 얘기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아마 출판업에 대한 것도 기동량을 많이 하셨을 거고. 이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공개적인 방송이나 이런 막 TV 이런 데 절대 얘기를 안 하는데 테크나우 원래 독점 컨텐츠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문창과나 국어국문학과 출신이 아니고 사실 뭐 대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책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어떤 것에 좀 오래 있는 사람은 한 번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하시는 분이나 음악하시는 분이 이렇게 듣다가 그럴 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연주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데 제 책인데 제 책을 보고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 걸 봤는데 야 이거 내가 써도 이거보다 잘 쓰겠다. 그런 책 있죠. 있어요. 가끔씩 있죠. 그럴 때가 그래서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그럼 내가 쓰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출판 도시라는 데가 이제 그 출판사들이 이제 모여 있는 도시거든요. 진짜 뭐 되게 큰 출판사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잘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거기 바리스타로 일하고 카페 자리는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오면은 99.99%가 그 출판사 직원 그다음에 찾아온 작가 밖에 없어요. 들이와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외부인은 거의 없고 뭐 행사 때나 가끔 오니까 뭐 예를 들어 김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산에 사시는데 항상 술을 드시고 오세요. 음주 라이딩을 하고 오셔서 저한테 이제 카레노래 그 김훈. 네 맞습니다. 뭐 태권부의 김훈은 아닐까. 태권부의 김훈은 저 알지도 못합니다. 예. 그 자전거 타고 오셔서 종잡을 수 없는 토크 있죠. 오셔서 이제 얼굴 빨개져갖고 해장되는 커피 달라고. 그럼 이제 지금 같으면은 커피 드리고 나중에 추천사 해달라고 약속받고 그렇죠. 셀카 찍고 이럴 텐데 그때는 제가 커피 교조주의자일 때라 선생님 해장되는 커피 같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선생님 알았다고 근데 해장되는 커피 좀 달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싸움하다가 말싸움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저쪽에서 출판사 직원이 와서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하고 이제 데려가고 황서영 선생님도 가끔 오셨고 돌아가신 최인호 선생님도 왜 그러냐면 그 지금은 카페가 되게 늘어났는데 제가 일할 때 2000년대 중반까지는 출판단지에 제가 일한 카페 유일한 카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는구나. 제가 그러니까는 물론 믹스 커피는 많이 있지만 이제 사실 사람들 오면 원두 커피를 대접해 주는 게 이제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수틀려서 안 팔면 6.5km 떨어진 자유륙에서 가서 커피를 가져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질도 가능. 파는 사람이 아니라 갑질을 어깨 힘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김문 선생님한테 해당되는 커피 없다고 얘기하는. 뭐 그렇게 하다가 책을 이제 원래 좋아했고 그래서 계속 접하고 책 읽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운이 좋게도 사실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꺼지고 이러는데 보통 그렇죠. 운이 좋게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도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이 뭐 세상 살아가는데 내 실력만큼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주변에서 날 눈여겨본 누군가 나한테 기회를 주고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죠. 네, 그렇게 해서 2006년에 첫 책이 나왔고 사실 그때는 그냥 책이 하나 나오면 제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냥 첫 책이 딱 나오고 이제 이제 됐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 이제 무대에 서서 딱 쓰면 이제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공이 날라오는데 못 볼 때 있잖아요.
뭐가 지나가는데 야 안 봐! 막 이럴 때 있고 저도 한 10만 권 팔리면 이게 계산이 막 몇 천만 원이니까 이거를 어머니한테 얼마 드리고 집에 얼마 쓰고 막 그때 여자친구가 교정 봐주고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한 500만 원 줄까?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책이 마지막 책이 될 뻔해. 너무 안 팔려갖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운이 굉장히 좋게 다시 기회를 얻고 이제 하게 될 수 있어서 제가 원래 이렇게 되게 건방 떨고 되게 나만 중요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지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나한테 소중한 존재인지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들, 그러니까 글을 쓰고 작가가 되는 것보다 저한테 더 중요했던 거는 그걸 통해 글을 통해서 그 허점이 많았던 제 인생이 이제 채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이 뭐였죠, 근데? 야, 우리가 동네 책방 얘기하다, 아니 바리스타, 단속이에요. 바리스타 얘기하다가 인생이 좋은을 좀 얻게 되네요. 듣다 보니 또 단속을 놓쳤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정민 작가님의 굉장히 초창기 작품을 그렇죠. 제가 읽었었거든요. 여기는 옛날부터 이제 초창기 작품 읽으면서 읽었습니다. 거기까지 뭐 계속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10권, 20권, 30권 계속 넘어가면서 어떤 그 작가로서 작품이 진짜 완성돼 간다는 느낌을 계속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느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진짜 열심히 자기를 하는 사람의 이런 완성돼 가는 모습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민 작가님을 특별히 또 좋아하기도 하고 애정 그렇죠. 가지고 또 존경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시고. 야, 근데 우리 방송 컨셉에 맞게 지금 너무 교훈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약간? 초반이니까. 그렇죠. 또 우리 책방이잖아요. 책방 오픈한 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도방정은 저희가 이렇게 그 골방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녹음할 할 때랑 좀 다르죠. 약간 우리 원래 지금 2,000분 우리 방송이 교양 카테고리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양 있게 좀 확인해야 안 됩니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방송 들을 때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교양 카테고리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좀 사실 의상도 신경 썼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약간 코사지를 달았는데요. 요 코사지가 사실은 코사지가 아니고 이 그 뒤에 커튼 그 매다는 리본이에요. 커튼 집게죠. 그래서 이게 이것도 세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떴어요. 이게 딱 떨어져가지고 옷에 달아 보니까 잘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어 입고 왔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컨셉을 의상 컨셉 말씀 안 드린 바람에 그죠. 가운데 작가님이 곰돌이가 되셔가지고 지금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왜냐면 저도 닮았고 제가 생선 좋아하거든요. 오늘 저녁도 통통하니 참.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인사말이었고요. 자, 이제 시간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의 주제 토크로 이제 들어가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왜 동네 책방인가? 요거죠. 오늘의 주제 동네 책방인데요. 도는 하얀 도심 산책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 이런 거 이게 제가 준비한 멘트인데 원래 이런 교양 거. 카테고리하면서 우리 자, 교양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거 좀 먹히는데 자, 지금 그러면은 저기 사모님 표정 계속 굳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저를 아는 분들이 제 이제 방송하는 모습을 보면 저를 좀 부끄러워하십니다. 원래. 근데 원래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가 왜 동네 책방인가? 요거잖아요. 우리가 퇴근하고 나서 사실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뭐 그쵸. 넷플릭스를 봐도 되고 영화관에 가도 되고 친구들 만나도 되고 술 마셔도 되는데 이제 동네 책방을 한 번씩 들러야 되는 그런 경험들 또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건데 작가님은 뭐 책방 가끔 가신다고 그러죠. 자주 가죠. 그러니까 작가님 제책 생각하실 있나 때 없나 감시하려고. 동네 책방에 책 있나 없나 감시하는 그런 형이 그럼요. 그런 면에서 여기 사장님이- 살짝 찍어볼까? 사장님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사장님이 지금. 긴장했습니다. 아까 그 이제 작가님 책을 오늘 이번 주에 몇 개 오더를 해놨는데 그 출판사에 배송 사고로 지금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 작가님- 작가님 왔는데 지금 작가님 책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네. 다 팔려가지고 없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추리 소설가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동네 책방의 효용 이게 네. 오늘의 이제 토크 주제입니다. 일단. 동네 책방의 효용은 없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필요해요. 이건 사실은 오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저희도 얘기 듣고 하고 네, 나중에 네, 또 얘기를 네. 들어보면 되니까. 저희가 이거 효용을 계속 우길 일은 아니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정확히 사실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동네 책방, 독립 서점은 이제 필요 없어요. 어. 냉정하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저도 지금 부인이 이제 주문할 때 온라인 서점으로 주문해요. 그렇죠. 네, 온라인 서점 주문하면 요즘 양탄자 배송 하라고 해서 집에 양탄자가 온 줄 알았더니 책이 낮에 주문하면 다음 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주문하면 오후에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늦어도 다음 날, 다다음 날 정도에는 책이 오고요. 크게 기다린다는 느낌 없이. 그 다음에 온다. 뭐 책을 읽어야 될 시간도 절대적인 시간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동할 때 저도 오늘 책을 하나 가지고 오긴 했지만 그 시간 나면은 맞아요. 휴대폰으로 사실 저도 이북 게임하고, 봅니다. 이북. 네. 예. 게임하고 그다음에 뭐 SNS 하고 그러니까 사실 잔인하게 얘기하면 동네 책방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작가도 없어도 돼요. 왜냐?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저작물로도 인류의 문명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인류가 생각해야 될 많은 고민들은 이미 19세기까지 다 끝났어요. 예, 뭐 철학, 물리학, 뭐 이런 과학기술 정도 되는데 과학기술은 굳이 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렇죠.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걸로 따지면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지구상에 인간도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야지 근데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사람이 사실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내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면은 컴퓨터죠. 예, 그렇죠. 컴퓨터밖에 안 되고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필요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첨단의 독립서점과 동네 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그 다음엔 작가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새벽에 주문하면 저녁 때 오고 밤에 하면은 다음날 새벽에 오고 왜 그 다음에 뭐 이런 건데 생각해 보면 제가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휴대폰 없을 때였어요. 지금도 뭐가 휴대폰이 오니까 제가 이 하나도 반사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세기에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벽돌만한 모토로라 지난 세기에 네, 모토로라 폰이 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편했어요. 왜냐면 퇴근하면 회사 일 신경 안 써도 됐거든요. 그렇지, 연락도 안 오죠. 네, 그 연락 올 것 같으면 전화선 뽑아놓으면 돼요. 음. 그 뭐 이렇게 전기가 끊겼어요 이러면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도 아니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 아무튼 산골에서 그런데 네. 지금은 사실 새벽에도 오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침 되면 일어나자마자 막 홍보용 SNS 메일들 오고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고 네,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필요한 걸 골라내는 것만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걸 골라내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그 가치에서 밀려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어머니들 이렇게 독서 모임 같은 거 제가 어제 북이10일인가 어디서 책을 냈는데 맘카페였나 그러냐 그 도치맘 카페 같은 데서 인스타 라이브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밤 11시에 잡는 거예요 미친놈들이. 밤 11시. 밤 11시에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아무리 듣보잡이지만 밤 11시에 뭐냐고 했는데 그 마케터가 그 행사를 잡았는데 너무 뿌듯해하는 거예요. 이 11시가 골든 타임이라고. 그래요? 11시가 11시가 왜 아. 골든 타임이냐고 했더니 어머니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저녁 때 와서 남편 밥 먹이고 애들 밥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재우고 남는 시간이 11시인데 그때도 자기 그게 없이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키면 되느냐를 가지고 밤 11시에 그 실제로 그때 그 맘카페가 한 10만 명 정도 있는 카페인데 5천 명 힘드네요. 정도가 들어와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 가서 서명하게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 책 읽힌다고 책을 본인이 읽었음에도 아이들 이름으로 책을 이제 서명을 받아가신 분이 있어요. 전 꼭 어머니 이름 먼저 적고 아이들 그렇죠. 이름을 적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지금 뭐 돈, 권력 뭐 이런 걸로만 따져서 그게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잖아요. 네, 그러긴 한데 그게 저는 우리 주변에 동네 책방이 사라지고 책을 안 읽고 작가가 없어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가치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어느 정도에서는 이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최전선에 그러니까 DMZ 같은 거죠. DMZ 이제 동네 책방이 있다고 보고 여기가 약간 산소 탱크 같아요. 저는 거리 걷다 보면 마스크도 쓰고 그 다음에 막 어디 가야 되니까 뭐 가서 뭘 해야 되지 누굴 미팅하는데 어떻게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걷다 보면은 사실은 되게 지치고 힘들거든요. 사람 그렇죠. 감정이나 마음이라는 게 이제 효용량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도심 산책 같은 동네 책방에 딱 책방에 있으면 들어오게 되면 네. 예, 소리 하려고 뭐 그랬는데. 딱 하나 해야 될 거는 책을 골라야 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누가 와서 30분 안에 책을 골라야 돼. 뭐 이 책 반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볼 수 있을 만큼 돌아보고 사고 싶은 만큼 사고 물론 제 책이 있느냐 없느냐 항상 살펴보긴 하지만 네, 그러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저는 우리 집을 제외하고 제가 외부에 왔을 때 가장 편한 장소가 좋아하는 공간. 네, 이제 책방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저한테 산소 테크 같은 책방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네, 이게 필요 없다 해서 산소 탱크로 마무리해 그럼요. 주셨네요. 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진짜 이게 팟캐스트 퇴근하고 뭐 할래요? 저희가 방송 녹음을 할 때 이 각자 멤버들의 저희는 이제 오늘은 두 사람만 이렇게 했지만 방송 분량에 대한 싸움과 이런 주도권 다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원래는 우리 4명이 이제 원래 그렇죠. 패널 4명 우리 작가님이 이제 게스트고. 그래서 저희가 할 때. 항상 댓글에서 이게 안 좋은 리액션을 받는 댓글들이 뭐냐면
끼어들지 마라. 말할 때 제발 끼어들지 마라. 패싸움 한다는 소문도 있어. 전- 주먹다짐하고. 네. 남 얘기할 때 끼어들지 마라. 이런 거 되게 네. 많았는데. 오늘은 제가 최대한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 이게 네. 모시면 항상 이게 그냥 참 이렇게 마음이 참 이게 이렇게까지 리액션만 해도 되나 아, 이런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로.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돈 많이 더 하시죠. 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어쩌면 마음이 막 조마조마합니다. 언제 그렇죠. 끼어들어야 되나 지금 하면서. 근데 이제 경청하게 되네요. 우리 너무 좋은 말씀이셨죠. 네, 예, 그래서 너무 교양적이었어요. 요럴 때는 박수 한번 우리가 좀. 네. 아. 지금 뭔지 다음 멘트가 생각이 안 났고. 아닙니다. 이게 다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네, 다 지금 있고 이게 정확히 계획대로 지금 딱 콘티대로 되고 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1분 1초도 안 그럼요, 틀리게 정확하게. 지금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뭐였죠, 근데 우리? 자, 그래서 근데 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정민호 작가님께서 이제 동네 책방의 효용 같이 이런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잠깐 이제 PPL 좀 나가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동네 책방의 효용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산소 탱크 같은 곳이라고 하셨는데 도심 산책이 또 특히 그래요. 와가지고 책 보면서 이 말씀하신 맛있는 커피라든가 또 여기 앞에 보면 이제 맥주. 여기는 특징이 이제 맥주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안동 일반 맥주가 아니죠. 안동 소주 말고 이거는 이제 안동 맥주. 안동 소주인데 여기서 팔면 안 돼. 40도짜리 나. 안동 소주 먹으면 이제 글자를 못 읽습니다. 근데 이 그 안동 맥주 딱 좋기 때문에요. 네. 요거 잠깐 시음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사장님, 요거 좀 따주실 수 아니 있습니까? 이게 음주 방송 이게 약간 아유, 저희 맛만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안동 맥주를 한 모금 딱 마시면서 책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또 잘 들어오기 때문에. 네. 자, 우리 지금 도심산책에 사장님께서 오셔서 안동 맥주를 좀 따라주시고요. 우리 제일 맛있는 건 저한테 주세요. 네. 네. 안동 라거네. 안동 라거. 정식 이름이 안동 예, 라거입니까? 안동 맥주. 라거입니다. 자, 우리 도심 산책의 김미양 대표님입니다. 박수를.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김미양 대표님께서 우리 왜 도심 산책에는 안동 라거가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이 그래도 건물이 과연 대표님 건가? 대표님으로서 네. 그래도 오신 분들께 인사 말씀과 참 그리고 네. 월세는 얼마인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오신 분들께 인사 말씀을 좀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도심산책 사장이고요. 네, 여기 산소 탱크 속에 산소 같은 여자. 입니다. 네. 준비하셨네요. 제가 오프닝에 잠깐 소개하고 네. 나가기로 했는데 소개할 오프닝이 틈이 너무 없었어요, 길어가지고 지금 네, 기다리다가 좀 지쳤는데요. 여기 이제 원래 자주 오시던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네,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아까 이제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동네 책방이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왜 있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저도 사실 배워가는 중이고 이걸 또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이제 함께 하기 위해서 네, 이런 행사도 진행을 하는 거고 오. 아유, 이 빌딩 이 건물 그러면 네, 그런 소문이 좀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책방을 할 그게 저도 안 되는데. 이 책방을 내셨다고 할 때 네, 네. 이건 분명히 이 건물을 산 거다. 네, 그렇지 네, 않고서는 이 서점을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했었거든요. 네. 정말 용감하십니다. 네. 결론 아닌 걸로. 네, 그럼요. 네. 아니고요. 저희 월세 꼬박꼬박 내고 있고요. 네, 아직은 이제 지금 오픈하신 지가 전문용어로 꼬라박고 있다고. 지금 오픈하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이제 4개월 됐고 네. 네, 1월부터 이제 오픈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덕소에 제가 이제 작년에 이사를 왔는데 이 동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자연 환경도 좋고 이제 동네 분들도 그러니까 이건 서울을 디스하려는 건 아닌데 해도 서울 괜찮아요. 분들 서울분 다른 다르게 좀 더 서울놈들. 다정하시고 이제 서로 이웃들 간에도 되게 관심 있으시고 그런 게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딱 하나 없는 게 책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사실 왜 여기 책방이 없을까를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이게 원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렇죠. 예. 네. 성공 마인드입니다. 그렇죠. 빌 게이츠가 컴퓨터가 없네 하고 그냥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카네기 세일즈 리더십 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대표님이 이 안동 라거를 왜 여기 구비하게 됐는가? 요 얘기를 안 질문은 해주셨어요. 그거예요. 안동이신가요? 원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예. 네. 근데 어. 안동 맥주에서 저 아무것도 저한테 준 거 없고요. 예. 맛있어서. 네, 이거는 제가 편성준 작가님. 편 작가님 여기 네네. 네, 그쪽 그 북토크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맥주를 안동 맥주를 소개해 주시고 저도 이제 거기서 맛을 보시고 먹어보고 되게 맛있어가지고 이거 네. 좀 희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 매장이나 마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그죠. 안동 소주만 있으니까. 남양주에서 안동 맥주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도심 산책이죠. 예. 아 그런가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확인 안 된 확인 안된 거라. 내용인데. 네네.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해 예, 주시는 걸로. 예. 팩트 체크 해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줄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대표님께서 우리 원래 같이 네 건물주는 명이서 아니신 걸로. 네. 앉아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끝내 자기는 말 못한다. 아. 네, 방송 체질이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아니 빼셨는데. 방송 체질이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메인 네. 게스트로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물주는 아니신 걸로. 건물주는 아니신 걸로. 자 그러면 이제 주제 토크 첫 번째 이제 왜 동네 책방인가 이제 주제 얘기를 했고. 토크요? 주제 토크. 말이 꼬이네. 아니 맥주가 한 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 아이고, 짠하게 아이고, 일단 아, 하자. 네, 아 우리 다 같이 그래도 다 같이 이제 건배하자. 위하여 네, 도심 그렇죠. 산책. 자 도시산책을 아저씨 위하여. 위하여. 자, 어. 예, 하다가 막 그냥 뭐 음. 건배 제하고 지금 뭐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그냥. 지금 무슨 자.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재밌네요. 아니 잠깐. 근데 맥주는 맛있네요. 컨셉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너무 맛있네요 진짜. 이 쌉쌀한 맛이 음. 치킨이랑은 좀 애매한데 음. 나초랑 다른 과자랑 이렇게 그 맥주 자체에 집중하기에는 그게 훨씬 좀 맛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뭐 여기 책방에서 치킨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자 이제 동네 책방의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용편입니다. 실용편. 실용편. 동네 책방의 이제 활용법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우리 네네. 책방이 동네에 있으면 왜냐면 네. 여기 책방에서 사람들이 책만 사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다양한 동네 책방의 활용법들이 있을 수 있고 책방. 밤에 책밤. 오늘 진짜 활용법이 있을 수 있고 원래 그리고 술이 이제 굉장히 센데 예. 그 약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 앞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 술을 입에 안 됩니다. 귀에 된다. 아 작가님이 사실 이런 토크를 제가 차단을 해야 되는데 동네 책방에 이제 활용법도 이해 있고 안 되다니요. 네. 작가님이 이제 예를 들어 전국의 책방을 다니다 보면 이런 책방에서는 뭐 이런 것도 아닌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우리 네. 들으시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이렇게 이제 책방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업 아이템을 또 네네. 벤치마킹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특별한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으시면 그런 게 있으면 뭐 더 좀 알려주시면 좋고요. 첫 좋고요. 번째로 할게 잠깐 그 남양주 카드 좀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 있죠. 네네. 요게 바로 남양주 지역 앞에. 지역 앞에 네네. 지역 지역 앞입니다. 카페를 하시면 음. 10% 더 할인이 되는 10% 거죠. 추가 할인이 되죠. 10% 추가 할인이죠. 네. 그러니까 네. 10,000원짜리 책을 하면 이제 10% 할인이 되는데 거기 다시 10% 할인이 되면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다. 할인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죠. 남들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다는 뿌듯함. 책을 왜냐하면 그렇죠.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을 사실 할인해서 한다는 건 좀 어려운 문제. 온라인에서 저걸 쓸 수 없으니까 네네. 그건 장점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온라인 서점 이용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구매하는데 후회할 때가 되게 많아요. 책 표지만 보고. 아니 그러니까 책방 책을 주인, 확인할 수 그러니까 없고. 동네 서점 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책에 살짝 미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정신이면 서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책을 딱 사겠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 책 하나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할 때 있어요. 온라인 서점은 사실은 표지랑 출판사에서 보내준 소개글 그대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출판사에서 책 소개할 때 이거 재미없습니다. 작가가 발로 할 리가 썼어요. 없죠. 이렇게 네. 할 리가 없잖아요. 네. 다 그럴듯해 보여요. 심지어 제 책에도 엄청 좋은 말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네. 책이더라고요. 네. 아니 좋은 책이죠. 아니 좋은 책입니다. 좋은 심지어 책입니다. 책이었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만 했다가 저도 사실은 제가 글을 쓴 지 15년 넘었고 책을 읽은 지도 한 20년 넘었는데 저도 실패해요. 심지어 아는 작가 책인데 읽었는데 좀 별로였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는 돈 낭비나 이런 거보다는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좌절감을 그런 겪을 거는.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서점에 와서 서점에 오면 직접 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동네 서점이 크지 않으니까 책을 못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와서 책을 주문해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책이 막 양탄자 배송이라고 해서 새벽에 주문하면 저녁 때 오는 건 제가 너무 노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예요. 책이라는 건 사실 주문하고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받는 게 그런 맛이 많거든요. 있죠. 예. 예. 그 책 빨리 읽어서 뭐 하겠어요. 예, 책을 기다릴 때가 더 빨리 읽으라고 하셔야죠. 책을 기다릴 때가 더 이거 연애할 때 보면 그 여행 지금 준비하는 그런 그 여행 준비할 때도 사실 여행 계획서 펴놓고 이렇게 하는 거랑 어. 저도 여자친구 지금 부인이죠. 이 친구 할 때 만날 때보다 기다릴 때가 더 설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날 것처럼 때는 네. 크게 안 설레시고 완전히 실전이죠 그때는 이미 어, 이제 네. 어떻게 잘해줘야 되는가 네. 생각해야 되고 그 전에는 그렇죠. 만날 때 오늘 어떤 저녁하고 오늘 어디로 갈까 하지만 해보니까 아무짝에 소용이 없더라고요. 가고 싶은 데는 5분 단위로 바뀌고 그렇죠. 이게 남자랑 이게 좀 살짝 빗나가지만 남자랑 그러니까, 여자 차이인 것 같아요. 남자는 사모님이 보통 출연하는 방송 잘 안 들으십니까?
잘 안 들으신다고 이거는,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알- 방송 자체를 몰라요. 알겠습니다. 예. 다 모니터링 하시는데 예, 비인기 방송의 장점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어릴 때부터 A가 시작하면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E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있죠. 이게 차이죠. 그 생각이 바뀌는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면 그날 데이트할 때 반드시 어딜 가서 남산에 가면 케이블카를 타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자물쇠 또 걸고. 근데 남자는 분명히 가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자물쇠를 걸고 단순하죠. 예, 그렇게 하는데 루트가 있어요. 가다 보면 날씨가 좋으면 좀 걸을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깨달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거 엄청 싫어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저는 정해진 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라서 책도 약간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사러 왔다가 저 책을 살 수도 있고 그게 더 재밌을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와서 책방 주인한테 말을 걸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음식점이나 가게 가서 30분 이상 말 걸면 진짜 싫어해요.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바리스타인데 막 말 오래 거는 사람 되게 싫고 헷갈리니까. 근데 책방에 오셔서 책방 주인한테 말을 걸면 대부분 책방 주인 굉장히 기뻐해요. 손님이 별로 없거든요. 네. 손님이 별로 없어서 와서 말을 걸어주면 저 손님이 웬만하면 빨리 안 가시길 바라요. 그럼요. 그렇죠. 아까도 이렇게 예. 저희 왔을 때 누가 왔는데 보통이면은 저희 준비한다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분이 왔는데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정리 막 뭐 할 거니까 이제 잠깐 돌아보고 가시더라고요. 뭐 다음에 다시 오실 것 같았는데 그때 갈 때 우리도 좀만 이따 가시지. 그렇죠. 뭐 아쉬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가서 이제 어떤 책 이제 본인의 책에 대한 취향을 하면은 적어도 책방 주인은 여러분보다 책을 더 많이 읽은 사람이고 그렇겠죠. 책을 더 많이 이제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해지면은 이 사람한테 어떤 책이 어울릴까라고 이제 맞아요. 생각을 해요. 김명 대표 하루에 3권씩 읽으십니다. 그냥 지금 계속. 제가 모르는 책이 없습니다. 바리스타였을 때 가장 긴장한 손님이 누구냐면 맛있는 거 만들어 주세요.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 진짜 신경 쓰여요. 왜냐면 제 실력이 뭔가 걸려 있구나. 제 실력이 딱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하실 때도 하고 싶은 대로 해. 결과는 네가 책임져. 이거 진짜 무서워요. 그렇죠. 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상대방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다가 안 되면 그 지시한 사람 탓이라도 하죠. 탓이라도 하는데 가셔서 제가 요즘 사람 많이 죽는 스릴러 막 이렇게 한번 추천해 주세요 이러면 본인이 봤던 책 중에 가장 좋은 걸 추천해 줄 그렇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리고 이거는 실패하면 자기의 매출에 직결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 진짜 꿀팁이다. 예. 저도 그렇지. 어떤 거 잘 만드세요 그러면 그냥 만드는 법은 없어요. 제가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차가운 게 좋은데 오늘 주스가 키위 상태가 괜찮다서부터 우유 들어간 거 좋아하시면 뭐 라떼, 그다음 휘핑 올라가신 건 좋아하면 휘핑에다가 초코 시럽이랑 메뉴에 없는 것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해지셔서 많이 얘기를 하면 일단 본인이 원하는 책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행사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유지하려면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지금 뭐 2,000분 정도 와 계시지만 한 2만 명 그렇죠. 정도 신청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친해지면 이런 행사가 올 때 먼저 사전에 뭐 공식적으로 뭐 하기 전에 먼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뭐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누구 오는데 관심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이 일을 좋아하거나 보고 싶은 뭐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딴 데는 막 광클 해야 될 때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막 할 때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점.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그 생각해요. 사람이 살면서 이게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단골 술집, 그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장소, 홍대 그래도 되지만 내가 잘 가는 책방 또 하나쯤은 있어야죠. 사람이 그렇죠. 살아가는 데 예. 있어서 내가 뭐 술집은 하고 치킨은 뭐 좋아하고 뭐 주스 뭐 커피는 어디 프랜차이즈 어디 좋아하고 어디 가면 거기 내 앞마당이었어. 예. 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 좋아하는 잘 가는 서점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어디 알라딘. 네, 알라딘 네. 잠실 지나갈 때마다 네, 저도 네. 갑니다. 알라딘. 들어갔어요.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내가 잘 가는 서점이라든지 그렇네요. 일단 제일 큰 활용법은 서점 사장님이랑 친해져라. 친해져라. 그리고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해라. 그래서 딱 가서 잘 가는 서점 딱 있으면 단골 서점에서 딱 가서 앉아가지고 늘 보던 걸로 네. 딱 꺼내주시고 이제 딱 보고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아니면은 그 다음에 여기 책이 없으면 서점에서 책을 주문하시면 돼요. 그럼 서점에서 주문해서 가져오면은 그게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게 저는 훨씬 더 좋은 삶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막 효율, 속도 뭐 이런 거 따지다가는 사람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결코 효율적이거나 그 객관적이거나 이게 인간이랑 가장 먼 거예요. 사람을 효용성이나
가치라든지 뭐 시간을 절약하고 이런 걸로 합리적인 걸로 따지기에는 사람은 너무 복잡하고 그렇죠. 감정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채워주는 게 이제 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 이러면은 요즘에는 딱 그 떠올리는 게 그냥 돈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그죠. 사람이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돈을 버느냐 이런 걸로만 보는데 이게 인간이 그런 부인한테 존재가 얘기를 안 아니죠. 해준 이유가 네. 그러니까 그냥 저는 벌면은 네. 그냥 현찰로 찾아서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번거롭죠. 나중에 이제 세법상으로 회계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부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돈을 갖다 여보 오늘 돈 찾아왔어 할 때랑 그냥 들어왔을 때랑 부인이 이제 저를 맞이할 때 이 표정이 아, 미묘하게 다르시더라고요. 하게 다릅니까? 네, 미묘하게 다르시더라고요. 매일 네. 찾아가셔야 되겠네요. 가급적 그래서 쪼개서